이마트가 알리바바에 골칫덩어리 G마켓을 팔아넘겼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마이너스의 손으로 잡은 것은 네. 그 이전에도 정영진 그때는 부회장이었죠. 지금 네. 회장이지만 부회장의 선택이 별로 회사에 플러스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이베이가 갖고 있었을 때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익 내던 회사가 네. 이게 신세계로 넘어가자마자 적자 전환되더니 사람을 막 잘라내는데도 적자가 전환이 안 돼요. 네. 매출은 더 줄어요. 그러니까 이마트 그룹은 그냥 알리바바가 정해주는 대로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원수, 네. 그 다음에 개인 판매업자 이런 걸로 계속 생생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팔아넘겼다라고. 그러니까 울고 싶은 정영진을 뺨을 때려준 거죠. 감사합니다. 아, 분명히 빰 때려준 거 맞아요? 3조 5천억에 산 거 3조 같이 인정해줬으면 5천억만 손해를. 빰 맞은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응. 어, 아니 이 정도면은 훌륭한 거 아니야? 훌륭한 건가? 네. 이종 사촌이 와가지고 형님 살려주세요. 그래, 형이 도와줄게. 형이 물량은 다 받아줄게. 그렇게 한 거죠. 이재훈 회장은 선심은 임대 쓰고 실적은 자기가 챙기고 개인의 신념과는 네. 전혀 상관없다. 사업하는데. 아, 그러니까 멜콩을 외치시던 분이 네. 알리바바랑 손을 잡으니까 그렇지. 네. 공산당이랑 손 잡은 거죠. 중국 공산당이랑 손 잡아서 네. 잘 떠넘긴 겁니다. 끝내야 돼 그러면? 끝내? 아니 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할 네.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2025년의 첫 경제만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대내외 환경의 극심한 변동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경제만담은 오늘도 주요 기업별 전략을 살펴보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의 손 정용진, 알리바바 합작 승부수는 이라는 주제를 붙여봤는데 이 알리바바와 신세계그룹이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죠. 이게 좀 난데없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용진 회장의 의도가 뭘까요? 이마트가 알리바바에 골칫덩어리 G마켓을 팔아넘겼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 골칫덩어리 G마켓.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한 그때 G마켓 인수전에서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한 2조 정도 써내면 많이 써내는 거다. 네. 왜냐하면 G마켓의 플랫폼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서 그걸 다 갈아엎으려면 네. 최소 5천억에서 1조 정도가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비용까지 계산을 한다면 2조도 비싸다. 아, 그것도 포함해서 2조도 비싸다. 그렇죠. 아니요. 포함 안 하고. 아, 포함 안 하고. 예, 그래서 네네네. 2조도 비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롯데가 2조 4천억을 쓰고 신세계가 뜬금없이 3조 5천억을 써서 눈탱이를 세게 맞았죠. 네. 그리고 나서는 첫 해 빼놓고는 계속 적자 그렇죠. 행진을 이어가고 또 시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IPO를 해야 모든 걸 다 해결을 하는데 IPO도 실패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근데 또 돈 빌려준 사람들은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이제 네. 이중고를 겪다가 간신히 FI들한테 이제 돈을 내주고 그 한숨 돌렸지만 네. 결국 이마트의 G마켓 인수는 실패다. 요렇게 결론이 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국장이 시작하자마자 결론부터 얘기하셔가지고 이 김이 확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내야 돼 그러면? 끝내? 아니 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할 네.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초기부터 시작해 보면 우리가 유통업 역사를 한번 되돌려서 생각해 보자고요. 롯데하고 신세계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유통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역은 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소위 이제 넘사벽이었고 온라인 쪽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뭐 인터파크도 생기고 뭐 다양한 그런 업체들이 생겼지만 누구도 이 아성에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소위 이제 쿠팡이라고 하는 매기가 등장하면서 손실을 지속적으로 보면서도 어디선가 돈을 계속 빨아들여서 엄청난 이제 투입을 해서 네. 기존의 유통사와는 전혀 다른 형태, 직매입 후 판매라고 하는 그런 온라인 형태로 엄청나게 시장을 장악해 들어가니까 네.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뒤늦게 롯데도 뭐 롯데온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대응해봤지만 네. 뭐 아무것도 대응이 안 됐고 신세계도 뭐 쓱닷컴이니 뭐니 나름 마케팅은 좀 효과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네. 마케팅이 효과적이었지만 플랫폼 장악력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을 빨리 키우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뭐 결국은 M&A밖에 없었죠. 네. 근데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은 당황스러운 가격에 사서 네. 과연 이 잘 빠져나올 수 있을지 혹은 잘 키울 수 있을지가 고민이었는데 실적을 보면 이미 2022년에서 2023년 넘어올 때 가장 중요한 매출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네. 이익 내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익 내는 회사를 가져오는데 3조라는 가치를 부여한 거거든요. 네. 근데 웃기는 건 도대체 그 전에 이베이가 갖고 있었을 때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익 내던 회사가 네. 이게 신세계로 넘어가자마자 적자 전환되더니 사람을 막 잘라내는데도 적자가 전환이 안 돼요. 네. 매출은 더 줄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마이너스의 손으로 잡은 것은 네. 그 이전에도 정영진 그때는 부회장이었죠. 지금 네. 회장이지만 부회장의 선택이 별로 회사에 플러스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G마켓을 인수한 이 흐름은 전체적으로 진짜 제대로 마이너스의 손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알리바바 손을 잡은 것도 양사가 원하는 바가 뚜렷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언급하셨던 대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결국은 알리바바에게 G마켓을 떠넘기기 위한
전초 단계가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부회장 시절에는 네. 좀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어떤 좀 인수라던가, 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뭔가 내가 사고 봐야 되는 이런 성격을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동생 정유경과의 경쟁에서 정영진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영진 회장이 됐지만 네, 동생 정유경도 회장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결정들은 어떻게 보면 엄마인 이선으로 물러나 있었던 걸로 알려졌던 네. 엄마인 이명희 명예회장이 네. 다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코로나 이제 시기죠. 네. 그때 당시 이제 쿠팡과 네이버가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G마켓이 제가 살펴보니까 네. 한 5위권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고 알리바바가 2위였는데 근데 이 2위와 5위를 합쳐도 쿠팡의 이용자 수를 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결합이 과연 앞으로 좀 시너지가 날지도 궁금한데요. 중요한 건 그거죠. 이 법인이 위치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토착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물류에 대해서도 더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 네.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CJ 대한통운은 화장실 가서 웃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둘의 결합에 따라서 제일 득보는 데는 이재현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양사의 그 이제 소식 이후에 대한통운의 주가가 좀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해외 직구하는 것도 CJ 대한통운이 한 80%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물류센터로 해서 풀필먼트를 구축하려고 물류 풀필먼트를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네. 물류센터도 다 CJ 신세계가 이제 CJ 대한통운에 다 넘겼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CJ 대한통운은 물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두 분의 결합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저희 CJ는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사가 바라는 바가 있었어요. 알리바바는 뭐 MAU, 그러니까 사용자 수가 늘기는 했지만 네. 이게 의미 있는 사용자 수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요? 왜냐하면 알리바바 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뭐 1억 원, 1,000억 원 뭐 네. 이런 단위의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벤트몰이로 늘어난 숫자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 실제로 거래가 마구 일어나는 숫자라고 보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이미 법인을 설립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 안착을 못했어요. 네. 그 한국에 안착하기 위한 중간 다리가 어떻게든 필요한데 우리나라 회사 마구 산다고 하면 거부감이 엄청 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합작이라는 형태로 그래서 지금 뭐 지분 갖고 있는 이마트에 지분 갖고 있는 자회사와 둘이 양사가 현물 출자해서 5대5로 똑같은 지분으로 합치게 되는 그런 형태라면 지금 알리바바 코리아는 네. 굉장히 스무스하게 한국에 안착할 수 있는 하나의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세계 G마켓은 뭡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나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네. 성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용자 수 줄고 매출이 줄고 이익은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데 사람은 계속 자르는 이상한 구조가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일단 그 G마켓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G마켓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네이버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저기 다 이제 물건들을 네네. 집어넣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G마켓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알리바바를 통해서 네. 중국으로도 보낼 수 있고 글로벌로 보낼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G마켓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G마켓에 있는 셀러들에게는 또 나름 긍정적 그렇죠.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G마켓을 떠나지 않는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겉포장만 보면 양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거래이기는 해요. 다만 이게 둘이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날 거냐, 네. 그 둘의 숫자를 합친 것만큼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냐는 좀 더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시너지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경영적 실패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졌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정영진이 내가 G마켓을 그렇지, 인수하기 내가 바보짓 싫다. 했네. 내가 바보짓 했네. 지금이라도 그렇죠, 이 멍청이. 근데 그리고 저렇게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은 되게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하시지만 네네. 이걸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죠. 아. 우린 이렇게 합쳐서 가겠다. 합쳐서 가겠다. 그래, 네. 합쳐서 가겠다. 네. 그걸 여기서 보면 SSG가 빠져 있단 말이죠. 네. 원래는 G마켓과 SSG의 시너지를 내서 네. 이거를 IPO를 해서 일거에 지금까지 빵꾸난 걸 다 메우겠다. 네. 이게 정영진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정영진의 오른팔이 누구였습니까? G마켓을 인수할 때 오른팔 누구예요? 강희석 대표잖아요. 그분이 이명희 회장이 거의 주도하는 인사에서 네. 마지막까지 정영진 회장이 강희석은 자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내쳤단 말이죠. 어. 그 잘렸잖아요. 네. 어머니가 자른 건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렇게 경영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맡겨요? 아니 세상에 본사를 팔아가지고 다른 걸 산다? 그런 M&A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놔두면 부동산은 올라가는 건데 그것도 성수를.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 그런 경영적 판단하는 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명희 회장이 본격적으로 그립을 주기 시작했고 지난 인사에서 보시면 그 경영기획실이 비서실이거든요. 네. 이명희 회장을 보좌하는 데란 말이죠. 근데 거기 실장이 8년 만에 교체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경영적인 미스테이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가라. 그러면서 신복을 잘라내고 네. 그리고 나서 이명록 실장을 세웠단 말이죠. 네. 그리고 비서실에서 오랜 잔뼈를 긁었던 한채양을 이마트 대표 뭐 3사 대표를 맡기면서
총괄을 맡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룹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한 명을 또 정리를 하는 게 경영 전략실에 있는 경영 총괄을 네. JP모건 출신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가는데 이런 인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명희 회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을 개편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시작한 거죠. 네.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전에 인력 구조조정, 이마트 구조조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G마켓을 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은 이걸 해결할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 지금 유일하게 유통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떤 식으로든 유지하는 게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습닷컴을 통해서 그러니까 SS닷컴과 G마켓과 옥션과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이 안에서 한번 시너지를 내보겠다라고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추진한 건데 뭐 쿠팡에도 밀리고 네. 네이버랑도 일단 여러 가지 협업을 이마트가 시도했었잖아요. 네. 장보기 프로그램도 있고. 주식 수업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 별로 잘 안 에이, 됐더라고요. 그거는 투자를 잘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예, 이마트 입장에서는 투자를 잘한 거지. 결론적으로 신세계 네. 입장에서는 잘 안 됐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안 이런- 좋은 주식 주고 좋은 주식 받는. 그거는 잘한 거야.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결과가 오다 보니까 신세계 그룹,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이마트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이마트 이마트하고 그룹이죠. G마켓을 둘러싸고 있는 소위 이제 정용진 회장 쪽의 전체적인 추이가 네. 조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맞이한 이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SSG닷컴을 그냥 남겨놨잖아요. 네네. 애초에 그림대로라면 두들마리 해가지고 IPO를 해서 일거에 해결한다. 이 방법이었는데 갑자기 G마켓과 SSG닷컴 떼냈습니다. 그 네.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신세계그룹에서 네.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통에서는 온라인이 없을 수 없잖아요. 온라인과 그쵸, 모바일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SSG닷컴을 거기다 같이 넘기면 네. 이쪽 신세계에서는 새롭게 또 그거를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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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되니까. 거예요. 정유경 입장에선 SSG닷컴은 건드리지 마라. 그건 남겨둬라. 그렇죠. 우리 거다 반은. 그러니까 그건 냅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지지고 볶던 그건 알아서 하라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알리바바와 신세계그룹이 합작 법인 설립하게 되면 양사 그 비율을 5대5로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반반 하게 되면 또 의사결정 한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어떤 일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G마켓은 현물 출자입니다. 네. 그 얘기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 새롭게 뭔가를 바꿔야 된다. 네. G마켓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1세대 플랫폼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 몇 세대가 지나가서 네. 1세대 플랫폼을 쓸 수도 없는 건데 네. 누더기가 된 1세대 플랫폼을 새롭게 구성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알리바바 쪽은 보면 네. 알리바바 코리아의 지분도 넣지만 3천억이라는 돈을 넣고 그렇죠. 또 IT 기술로 새롭게 뭘 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G마켓에 낡아 있는 네. 이 플랫폼을 바꿀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누가 그립을 잡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바꾸는 그렇죠. 쪽에서 그립을 잡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돈을 거예요. 넣고 시스템을 바꾸는 그렇죠. 쪽에서. 네. 그냥 신세계, 그러니까 이마트 그룹은 그냥 알리바바가 정해주는 대로 아 그렇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원수, 네. 그 다음에 개인 판매업자 이런 걸로 계속 생생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네. 알리바바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만약에 G마켓을 인수를 했다면 금액도 3조를 부르긴 어려웠을 거고 그러니까 현물 출자 방식에 뭐 3조 같이 인정해주기 힘들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가 한 뭐 6대4로 우위를 가져가는 형태의 인수 만약에 합작이라고 하면 네. 분명히 시장에서 말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 정보 중국으로 다 넘어간다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중국 기업에게 한국 기업을 믿을 수 파내부터 있냐. 시작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5대5라고 하는 어떤 그 그림은 맞춰놨지만 좀 전에 국장이 얘기하신 대로 일단 이 주도권은 알리바바가 잡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알리바바 입장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우리는 테무, 시인 뭐 이런 쪽과 달리 뭐 저가 제품도 일부 있지만 네. 그래도 나름 뭐 검증된 제품들도 꽤 있는데 이 시인 테무 때문에 알리마저도 도매급으로 모조리 뭐 저가 뭐 나쁜 제품만 파는 그런 플랫폼으로 취급받고 있는 건 조금 억울하다. 싫어할 네.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알리도 분명히 나쁜 제품 많이 팝니다. 네. 뭐 저가 품질의 나쁜 제품도 많이 팔지만 그래도 시인이나 테무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시인 테무가 워낙 이제 악명을 떨치면서 네. 알리 시인 테무가 그냥 한 카테고리로 묶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벗어나는 시도에 있어서도 G마켓이라고 하는 하나의 포장지는 필요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 매각이라고 봐야죠. 말씀하신 대로 오프닝에 정답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팔아 넘겼다라고. 그러니까 네. 울고 싶은 정용진을 뺨을 때려준 거죠. 아. 감사합니다. 아하. 근데 뺨 때려준 거 맞아요? 3조 5천억에 산 거 3조 같이 인정해줬으면 5천억만 손해를. 뺨 맞은 거 아닌 것 네. 같은데? 그런가요? 응. 어, 아니 이 정도면은 훌륭한 거 훌륭한 아닌가? 건가? 네, 이 아니 가만히 정도면 있었으면 뭐 밥도 이거 사줬고 나중에 이제. 한 2조에도 못 팔았던 거 아니에요? 네. 아 그건 맞죠. 이 정도면 밥도 사주고 술도 사줬다. 아
그런가요? 네. 어쨌든 정영진은 울고 싶은데 빵 맞았다.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결국은 이 합작 법인이 출범하게 되면 이 물류를 담당하는 게 CJ 대한통운이 그렇죠. 네, 되기 때문에 이 물류적인 변화에 있어서도 대한통운이 웃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좀 이재훈 회장은 너무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손도 안 이런 대고 거죠. 있었는데, 네. 이종 사촌이 와가지고 형님 살려주세요. 그래, 형이 도와줄게. 형이 물량은 다 받아줄게. 그렇게 한 거죠. 이재훈 회장은 선심은 임대 쓰고 실적은 자기가 챙기고. 네. 그러니까 이종 사촌이 바보짓 하니까 이재훈이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CJ그룹도 네.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여기도. 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조금 부담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CJ 제일제당은 뭐 하고 있냐면 네. 여기 제약바이오 쪽 좀 정리하면서 음식료 쪽으로 좀 더 매진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CJ 대한통운도 한때 이제 뭐 네이버 협업 여러 가지 이제 협업으로 쫙 컸다가 알리테모 들어오면서 이물량 받아서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물량이 그렇게 의미 있게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G마켓이랑 알리아 협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 물량을 가져간다면 어차피 단가가 낮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쪽은 Q 싸움, 그 물량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량을 대량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와 관련된 긍정적 요인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CJ그룹도 그동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압박들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네. CJ그룹도 개선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죠. 이재훈 회장이 몇 년 동안 계속 밀어붙였던 그 메가 프로젝트가 있죠. 200조 매출에 20조 이익. 근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재훈 회장이 그 계획서를 다 찢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네. 네. 니네들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근데 앞으로는 이제 실현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기엔 돈이 너무 없습니다. 아, 그래요? CJ가 돈이 너무 없고 네. 그리고 CJ E&M 같은 이종 산업이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정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매출을 늘리려면 M&A를 계속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서 매출 올린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CJ가 전반패도 한 50조, 60조밖에 안 되는데 네. 4배를 키워야 되는데 그게 영업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냥 CJ 대한통운이 더 볼륨을 키워가지고 네. 다른 기회가 생겼다 뿐이지 그 200조에 본인이 했던 그 메가 프로젝트는 턱이 없다는 거죠. 그 쿠팡이 꿈만 야무지다. 네, 꿈만 야무지. 그렇죠. 네. 네, 쿠팡이 그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당일 배송, 뭐 로켓 배송 해가지고 굉장히 그 빠른 배송을 좀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대한통운도 이런 부분을 좀 내세워서 어떻게 좀 시장의 파이를 좀 더 확대하려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마트가 지금 되게 고전하는 게 네. 새벽 배송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그 못하게 해가지고 네. 아니었는데 네. 그 새벽 배송만 열린다고 하면 신선식품 시장에서 이 그 G마켓과 알리바바 연합이 네. 굉장한 강점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CJ 대한통운한테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넘어선다 그러면 쿠팡이 굉장한 경쟁자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신세계가 또 얘기 나왔던 게 마켓 컬리도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신선식품을 넘어서 뭐 반조리식품, 뭐 조리식품 뭐 이런 것들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으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이제 새벽 배송까지 이제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뭐 이건 뭐 마켓컬리도 뭐 지금 최근 매출을 헤매기 시작하면서 얘기는 날아간 것 같고. 네. 그런데 전체적인 큰 카테고리를 보면 쿠팡처럼 직매입을 해서 자신의 풀필먼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는 그런 회사와 네. 그다음에 중간 단계에 맡겨서 이 가져가는 회사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로 보면 오히려 네이버가 조금 흔들리고 뭐 쿠팡은 뭐 미국 시장에 있고 미국 시장 실적에 따라 움직이니까 아예 지금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네. 네이버 쪽에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맞다. 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정말 네이버에 커가고 있는 커머스에 영향을 줄 거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네이버는 지금 나름 버티컬 플랫폼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를 조금 가르지르는 여러 가지 플랫폼도 지금 가져가고 있어서 네이버에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좀 작을 수 있고 네. 다만 지금 그 오픈마켓에서 워낙에 강자였던 G마켓이 알리바바 쪽에 자금 지원이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일정 부분 좀 사용자를 올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영역이 겹치는 네이버 쪽은 약간의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쿠팡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또 이쪽이랑 완전 다른 길이라 쿠팡에 받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는데 네. 쿠팡의 한계는 거기서 오는 거죠. 한국에만 머물 거냐? 정말 글로벌하게 갈 수 하게 있느냐? 갈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이미 글로벌은 못 간다고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지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시도 대만에서도 접고 뭐 일본에서도 안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도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시도만 하는 거죠. 나도 시도는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 합작 법인이 출범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뭐 쿠팡이나 네이버 측에서 어떤 좀 경쟁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네이버가 경쟁에 직접적인 그 전선에 쓸 가능성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 그 G마켓이나 SSG.com 연합분이 잘 안 된 게 뭐냐면 네.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라는 자체적인 그렇죠. 그 결제 수단을 네, 가지고 네. 락인 효과를 계속 누려왔단 페이도 말이죠. 있잖아요. 스페인은 스페인 누구 쓰는 사람 숫자가 있습니까?
저도 상품권 받으면 그때 이제 아, 그래요? 환전하는 용도로. 예, 네. 그러니까 네. 그 락인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네. 이거는 물건이 싸고 좋으면 사고 네. 아니면 딴 데 가서 사고 이런 식이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알리바바랑 손을 잡으면 진짜 네이버페이보다 강력한 알리페이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알리페이의 경쟁력, 네. 이게 네이버페이와 경쟁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우위를 가질 수 있느냐, 요게 관전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보통 과거에는 육화가 와서 네. 소위 보따리 상들이 물건을 대량으로 이제 떼가는 형태의 화장품이 가장 크게 이제 효과를 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알리페이로 만약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G마켓을 통해서 물건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만약에 그런 길이 열리게 되면 그런 어떤 물량의 확대는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소위 이제 보따리 상들이 한국에 네. 오지 않고도 뭔가 직접 물건을 중국에서 알리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건 여러 가지 시스템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시작될 일이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그때 정말 매출이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신세계도 나름 이제 뭐 실패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이제 추진하고 있던 뭐 화장품 신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대량의 물량 뛰기가 만약에 가능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 와서 면세점에서 물건 띄어가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환전이 앞으로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환전이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환전도 불편하고. 알리페이만 쓸 수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알리페이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텐센트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를 경유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단계가 더 열리면 아마도 뭐 긍정적인 요인은 또 있겠죠. 네,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3.5조에 인수한 이 G마켓을 3조의 가치로 합작 기업을 출범하게 되는 신세계 그룹이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유통사로 진입이 가능할까? 이 부분도 좀 짚고 그건 넘어가야 불가능합니다. 될 것 같아요. 바로 예, 불가능하다고. 유통사들은 네. 내수예요, 내수. 아하. 내수를 바라보고 사업을 네. 하는 거지. 아니 롯데도 중국 가서 몇 조나 그 날려먹고 네. 왔잖아요. 신세계도 진출이 잘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주목해 볼 만한 게 이 합작 기업 출범 소식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거의 10% 가까이 했더라고요. 네, 이마트를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데 네. 뭐 이호가 대해서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미국 방문 이후에 계속 네. 쭉쭉 오르고 있었죠. 그 전부터도 좀 오르고 네네. 있었다가 이제 미국 얘기 때문에 신세계 IC 같은 거 더 많이 올랐고 네. 이마트도 일부 강세를 보였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이슈가 약간 오픈런이 된 것 같아요. 누군가 좀 미리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슈가 나왔을 때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아직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시너지가 있다라고 평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보이고. IPO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네. 그건 물 건너간 거잖아요. 그쵸, 끝났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더 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마트는 오늘 주가로 계산해 봤을 때 네. 지금 PBR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비해서 0.18배예요. 그러니까 장부 가치가 1,000원이면 지금 18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나니까 뭐 물론 장부 가치 대비해서 할인은 되는 건 당연하다고 하지만 좀 과도한 할인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누군가 사주에 올라가는 거고 네.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3.5조짜리를 3조 가치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이제 평가하는 것 같고 아까도 이제 국장이 얘기했지만 3조 현물 출자고 그거 뭐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다시 또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좀 부정적 평가가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장남을 정용진 의장이 만나고 왔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도 만나고. 네. 그거는 사업과는 별개로 네. 그동안은 유통업체들이 이제 새로 정권이 들었으면 네. 항상 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아, 그거에 대한 보호막은 될 겁니다. 예,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새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커넥션이 강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기에는 민주당 선수들이 너무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마트에 대한 공격성, 그러니까 네. 규제에 대한 공격성이 조금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네. 중국이랑 손을 잡는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공산당 싫어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손을 잡으면 역시 그러면 장사꾼이구나. 그렇죠. 네. 그건 잘한 거다. 응. 멜콩, 개인의 신념과는 네. 전혀 상관없다. 사업하는데. 아, 멜콩을 외치시던 분이 네. 알리바바랑 손을 잡으니까 그렇지. 네. 공산당이랑 손 잡은 거죠. 응. 중국 공산당이랑 손 잡아서 네. 잘 떠넘긴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마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인 파도는 피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본사도 팔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지만 어쨌든 지금
자기 자산 가치의 20%의 평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롯데그룹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네네. 이게 과도한 저평가는 맞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반격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정도만 생겨도 제가 보기에 주가의 반등폭은 커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내년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뭐 관광객이 늘어서 뭐 면세점 매출이 는다든지 아니면 이마트 쪽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알리바바의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하나라도 보여진다면 그럼 주가의 반등폭은 생각보다 굉장히 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기대하고 지금 미리 사기는 어렵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 주가가 싼 건 맞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보는 건 괜찮은데 제가 보기엔 한 뭐 2, 3%? 뭐 이 정도 아주 소량? 아주 소량.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지켜보고. 뭔가 확인이 되면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설립을 앞두고 있는 이 알리바바와 신세계그룹의 합작 법인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뜬금없는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대참사로 전 국민이 심리적인 고통을 겪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2025년에는 모든 어려움을 떨쳐내고 새롭게 비상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만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